안녕하십니까. 상권의 비밀 상비입니다. 유튜브 조회수를 분석해보니 근래에 가장 많은 조회수를 보이는 영상이 아파트 상권에서 1입지를 찾는 노하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탄 신도시 영천동 상권을 예시로 들면서 점포 개발자가 상권을 어떠한 구조로 개발을 하고 상권 내 1입지를 어떻게 찾아내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동탄 신도시 영천동은 왼쪽으로는 동탄 테크노밸리, 오른쪽으로는 영천동 주거상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점포 개발을 할 때 이러한 지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권을 좋아하는데요. 왜 그런지 혹시 예상이 되실까요? 영천동 주거상권은 중심 상가에 대한 집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 이유는 중리 저주시에서 내려오는 치동천이 남쪽으로 흐르고 동쪽으로는 23번 국도가 배후 동선을 막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근 배후 주거민이 중심 상가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형적인 요건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메인이 될 수 있는 1입지 상가를 잘 찾는다라고 하면은요. 상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공실률을 낮추고 안정적인 임차료를 받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고요. 창업자의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매출 발생이 가능한 그런 구조를 만들 수가 있겠죠. 영촌동 상권은 아파트 세대만으로도 9,000세대의 배후 세대가 있고 대로변에 근린생활용지, 이면 배후 지역에 단독주택 용지가 있어서 학원, 카페, 주점, 식당, 병원 등의 시설물들이 지도에 표기된 지역을 중심으로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메인 상권은 동탄 영촌동 11자 대로변 상가 지역이고요. 보통 11자 상가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동탄 이 신도시 초기부터 상권이 형성된 곳으로 현재는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도달한 지역으로 되는 지역 중 하나죠. 한번 14년도, 16년도, 19년도 이렇게 상권의 변화를 다음 지도 로드뷰를 통해서 한번 비교를 해볼까 합니다. 14년 10월과 19년 1월의 모습이고요. 다음은 16년과 19년도.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으로는 19년도와 16년도에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은 16년도 시기에는 상권이 전체적으로 형성되지 않은 시기로 저층부에서도 어느 정도의 공실이 있던 시기였습니다. 17년도와 19년도를 보더라도 고층부에는 아직도 공실로 남아있는 건물들이 많죠. 15년도부터 대로변 상가 건물의 공사가 시작이 됐고 주변의 탄탄한 배후 세대로 인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지역 중 하나이긴 합니다만은 사실 상권 형성 초기에 영업을 시작한 가게들은 초기에 높은 임차료 그리고 상권 미성숙에 의한 낮은 매출을 이기지 못하고 2년에서 3년 정도 기간 이후에 폐업을 한 곳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한번 16년도와 19년도 시기에 상가 상층부의 차이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상가 상층부의 차이를 보시면 상가의 진입 시기를 1층 상가가 채워지는 것을 기준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건물의 상층부까지 병원이나 학원, PC방 등의 시설물들이 생겨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래에는 초기에 높은 임차료에서 상당 부분 조정이 된 금액으로 임차료가 형성이 되어 있고 많게는 20%에서 30% 수준까지 임차료를 인하한 상가들도 있습니다. 임차료의 인하는 임대인의 수익 및 매매가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맞지만은 임차인이 버티지 못하는 시세를 가지고 있다면 모두가 윈윈할 수 있도록 임차료를 일부 조정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동탄 신도시 영천 11자 상가에서 상권 내 1입지는 과연 어디일까요? 영천동 11자 상권은 한백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인근에 있는 식당과 주점 밀집 지역과 대로변에 위치한 상업시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택 용지에서 운영 중인 식당과 주점들이 동탄 테크노밸리와 인근 지역의 주거민의 수요까지 어느 정도 흡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자 상가 양방향 중앙에 버스 정류장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 동선의 흐름을 가시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생활 동선과 주거 배후 세대의 밀집도를 살펴보면 상권 내 1입지 라인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주거민 생활 동선을 시각적으로 표현을 해보면 버스 정류장과 아파트 출입구에서 상가로 향하는 동선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배후 세대의 분포를 같이 살펴보면 버스 정류장과 배후 지역이 연결되는 입지가 상권 내 1입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당 입지는 배후 주거민 약 9천여 세대와 먹자 골목을 방문
대로변 그리고 상업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로 영업이 가능한 입지로 특히 대로변 상가 라인은 가시성이 뛰어나고 상가 전면의 횡단보도로 주거지와 먹자골목을 이어주는 생활동선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업종에 따른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안 좋은 입지는 과연 어디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북서쪽에 자리 잡은 대로변 상가 라인을 가장 안 좋은 자리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 지역 부동산에서 건물의 준공 시기가 가장 늦기 때문에 아직 공실이 있는 것이고 시간이 흐르면 이점이 다 이루어질 것이기에 선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잘못된 상권 분석 내용을 말하는 곳이 종종 있는데요. 상층부에 입주율이 떨어지고 공실이 많은 것은 단순히 해당 상가 건물의 준공 시점이 늦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좀 아셔야 합니다. 생활동선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주거 배우 세대의 유입이 어려운 것이 공실이 발생되는 주 이유입니다. 엄청난 브랜드 파워와 영업력으로 사람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가게가 아니라고 하면은 단시간에 정상적인 영업을 하기에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배우 세대의 생활 동선에서 벗어나 있고 이미 11자 상가 대로변과 배우 지역에 충분한 상권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동탄이 신도시의 영천동에서 거주하신다라고 하면은 과연 어디서 소비를 하실 것 같으신가요? 주거 상권의 움직임이 가장 활발해지는 18시에서 19시 시점에 인근 건널목에 가게 되면 생각보다 많은 유동량이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도에서 ABCD의 구역을 점으로 찍고 비교 평가를 하게 되면은 가장 후순위의 상권인 것이 분명하죠. 오늘은 실제 사례를 가지고 상권 분석을 해봤는데요. 물론 상권에는 답은 없습니다. 상권은 지금도 살아 움직이고 있고 입지의 영향을 무력화할 수 있는 그런 킬러 콘텐츠를 가진 가게들은 이러한 구조적인 열세 속에서도 충분한 수익을 만들 수가 있죠. 하지만 상권 분석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창업을 했을 때 그리고 상가 투자를 했을 때 제대로 된 성공을 하기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영상을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주거 상권에서 1입지를 찾으려면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생활동선. 두 번째, 유입 가능한 배우 세대의 수. 잊지 마세요. 딱 두 가지입니다. 생활동선, 유입 가능한 배우 세대의 수. 지금까지 상권의 비밀 상비였습니다.